안녕하세요. 서울양산행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지요? 요즘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난초가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신화들도 이제 베란다에서는 신화가 이렇게 눈이 쭉쭉 커주고, 이제 하우스에도 눈이 이렇게 보니까 일찍 붙는 난초들은 눈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신화가 붙으면 가을 신화에도 또 붙어주니까 이모작이 가능하죠.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영양제나 수화제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난초가 이렇게 전문이병이 오지를 않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얘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렇게 전문이병 시기로 해서 이렇게 병이 왔습니다. 전문이병 시기로. 그래서 얘는 제가 여기를 코리스로 약을 하고 여기 톱신으로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더 번지지 말라고 그냥 딱 봉해 버렸어요. 톱신으로 앞뒤를 이렇게 발라버리면은 뭐 더 번지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입이 꺾어지지도 않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좀 약간, 그래서 이 수화제를 많이 잘 하시라는 이유가 이렇게 전문의가 찍히면은 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얘는 이게 병이었습니다. 병이었는데 이제 지금 한 1년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잡혔죠. 잡혀서 이렇게 제가 앞뒤를 톱신으로 이렇게 잘 했습니다. 얘는 태국문인데 태극선이 아닙니다. 얘는 태극선하고 태국문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주 꽃이 세 대가, 저도 얘가 꽃다른육도 몰랐는데 꽃이 하나가 이렇게 보여서 제가 이쪽에 수태를 이렇게 살짝 덮어놨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꽃이 필 때 보니까 이렇게 세 개가 세 개가 꽃대가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와서 이렇게 개화를 하니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게 태극선도 이렇게 똑같이 피는데 이렇게 무늬가 무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태극선하고 얘하고 이렇게 녹갓이 틀려요. 태극문하고 태극선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분은 이제 태극선이 더 이쁘다고 하고, 또 어느 분은 또 태극문이 더 이쁘다고 합니다. 근데 색상이, 자, 이렇게 보시면 색상도 아주 이쁘죠. 예? 그래서 얘 태극선 하나만 가져도 홍화 보는 것도 볼 수 있고, 녹색으로 해서 이렇게 복색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개체가 태극선, 태극문, 이렇게 여러 개체가 있습니다. 이 명명을 이렇게 태국문으로도 명명을 했고 태극선으로도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오는 겁니다. 거의 똑같은 형제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촌이로 보시면 됩니다. 태국문하고 태극선하고는 사촌 관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 산채인이 이렇게 산채를 해서 이렇게 명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태극선이 이제 먼저 나왔고 태극문이 좀 늦게 나온 걸로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데, 저는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이 태극문하고 태극선이라는 것을 그렇게 어느 것이 먼저 이렇게 명명됐는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그래서 꽃은 이쁘니까 이렇게 선생님도 또 이렇게 난실에 태극선하고 태극문하고 이렇게 두 개 놓고 꽃을 개화하시면 또 보시면 차이점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도 이쁘기 때문에 또 놓고 보셔도 이렇게 좋습니다. 저도 태극선은 여러 개가 있는데 태극선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태극문은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화분에다가 해놓고 또 약식 분갈이만 살짝 해야 또 이제 올해 또 꽃을 많이 맺으면 내년에 이제 잘 또 해서 또 내년에도 꽃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또 잘 배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다 얘가 태극문이니까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가 또 보시면은 얘가 지금 이제 1월인데 1월인데 신화가 이렇게 서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서로 이제 이게 조금 뭐 크게 이색적은 아닌데 1월화가 서로 서성으로 올라오는 1월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꽃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꽃이 황화로도 이렇게 화통 처리를 해가지고 꽃을 피우게 되면 이제 이렇게 황화로도 올라와서 작년에 그게 이렇게 전시장에도 나왔었죠. 이제 화통 처리를 해가지고 황화로 나왔는데 이쁘장했었습니다. 보기가 좋았는데 이제 그 개체가 보면은 이렇게 서성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녹이 좀 찹니다. 얘는 지금 이제 거의 80%는 컸습니다. 이제 엄마하고 키가 거의 비슷한데 엄마하고 약 한 4cm 정도 지금 층하가 나고 있습니다. 얘가 크려면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또 신화를 또 달았어요. 얘가 또 다 성장을 하고 신화를 달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보니까 또 신화가 또 옆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신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신화가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 신화가 올라올 때도 수화제 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얘도 끝을 이렇게 보니까 끄트머리가 점이 찍혔습니다. 지금 병은 아닌데 얘가 햇빛이 좀 강하게 바깥쪽으로 놔서 그런가, 그리고 식물 형광등을 켜갖고 거기다 같이 놔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점이 검게 찍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양을 잘해서 꽃을 또 봐야 되고, 제가 얘를 4촉이었는데 두 축씩 분주를 했습니다. 두 축씩 분주를 해서 얘도 꽃을 일찍 폈었어요. 꽃을 일찍 펴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제가 이렇게 분주를 해서 신화를 또 더 받아보려고, 이제 신화를 더 받으려고 제가 두 축씩 분주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분주를 하니까 이렇게 신화를 또 일찍 달아버렸네. 분주를 하자마자 이렇게 신화를 이렇게 달아줘서 또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니까 뭐가 붙은 것도 같고, 분주 현재가 얼마 안 돼서 분주 현재가 약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신화가 붙어버렸어요. 신화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전진 초구에서는 신화가 금방 잘 붙습니다. 전진 그러니까 약 한 3년 전 고조 할아버지들은 잘 안 붙는데 전진에는 이렇게 신화가 잘 붙는다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성이고요. 자, 엄마 촉은 이렇게 녹이 짙은데 얘는 이렇게 서성으로 올라왔다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얘가 남상관입니다. 지금 얘가 남상관인데 신화가 붙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신화가 엄마 촉에 좀 붙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좀 멀리 떨어져서 밀었습니다. 지금 약 한 2cm 엄마 촉에서 밑으로 약 한 2cm 정도를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지금 튀어서. 근데 얘가 삐꾸리 다른 건 아닙니다. 얘가 삐꾸리 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얘를 약식 분갈이를 살짝 털어가면서 살짝 보는 게 눈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눈이 옆에 쪽으로 약간 이제 이렇게 쭉 뻗어 올랐는데 얘가 삐꾸리에 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됐다고 해서 얘를 햇빛 쪽으로 이렇게 신화 쪽을 햇빛 직사광선 때리는 쪽으로 얘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햇빛이 여기 신화 쪽으로 이렇게 때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신화가 더 자빠진다는 겁니다. 신화가 옆으로 더 눕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얘를 이렇게 돌려놓고 엄마 쪽에서 베란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란다 쪽에서 하우스는 욱에서 이렇게 올라와도
이 동쪽으로 얘가 엄마 축이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엄마 축이 이쪽 동쪽으로 가서 햇빛이 여기에서 비춰줘야만이 이 아들 촉이 일어섭니다. 얘가 일어선다는 거죠. 얘가 반듯하게 햇빛을 이쪽으로 때리면 엄마 촉에서 때리게 되면은 얘가 서서히 크면서 엄마 촉 쪽으로 갑니다. 서서히 얘가 난초라는 것은 이 광합성이 많이 나오는 쪽, 햇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난초가 이렇게 그쪽으로 눕혀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눕니다. 햇빛 쪽으로.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광합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그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이 난초가 이렇게 살짝 눕니다. 누우면서 입이 쫙 벌어지죠. 입이 벌어진다는 건 입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얘네들이 입을 쫙 이렇게 펼칩니다. 지네들이 이 식물이라 할지라도 다 사는 궁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광합성을 많이 받아야만이 뿌리도 건강하고 이 난초가 이 병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햇빛을 많이 봐야만이. 햇빛을 많이 보면 얘네들이 영양을 그것만큼 흡수를 해서 뿌리에도 이 성장하는데도 뿌리에도 좋습니다. 이 그늘 쪽에 햇빛이 광합성이 별로 들어오지 않으면 2시간이나 보고 해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뿌리도 약해지고 이 벌브 쪽에도 이쪽에도 약해집니다. 이쪽에도 약해지기 때문에 항시 최소한 6시간 햇빛을 6시간 정도 이상 봐야 됩니다. 6시간. 저도 햇빛이 여기에 베란다에는 약 한 4시간밖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4시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식물 형광등을 저도 베란다에다 3개를 설치를 했어요. 3개를 설치를 해서 이쪽 얘네들한테 광합성 보충을 식물 형광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지금 햇빛을 이제 이 난초를 이제 아들 신화축을 일으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돌려서 저도 베란다기 때문에 돌려서 햇빛을 엄마 쪽에서 햇빛이 들어와서 요 아들 쪽으로 가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햇빛을 보는 쪽으로 얘가 광합성을 받으려고 일어섭니다. 이 난초가 일어서요. 이렇게 눕혀 나와 있어도 햇빛 쪽으로 난초가 일어서서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제 얘가 약 한 10cm 정도 크게 되면 엄마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난초가 엄마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난초를 이제 이렇게 집에서 배양하면서도 난초를 한 군데에서 이렇게 그 햇빛을 약 한 열흘 간격이나 해서 이렇게 난초를 살짝 돌려줍니다. 베란다에서는. 그래야 난초가 한쪽으로 눕지를 않고 일어섭니다. 얘는 제가 처음서부터 배양했던 애가 아니고 제가 얘를 그 세촉에 이렇게 신화 붙은 애를 제가 구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난초가 햇빛에서도 이 난초를 이렇게 좀 받쳐주고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밑을 좀 받쳐주고 싱겁지 않게 살짝 받쳐줘 가면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광합성 두르는 쪽, 이 남양 쪽으로 자꾸 난초를 살짝 한 바퀴씩 완전 한 바퀴씩 돌리지를 말고 3분의 1 정도씩 돌리다 보면은 열흘에 한 번씩 살짝 돌려주면 한 달이면은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려주면 얘네들이 광합성을 고루고루 받아서 난초가 반듯하게 잘 성장을 한다는 거죠. 베란다 하우스에서는 우겨서 이렇게 햇빛이 우겨서도 때려주고 그러지만 이렇게 우리 베란다에서는 햇빛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옆에서 이렇게 때려주기 때문에 우겨서 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직사광선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햇빛을 줍니다. 옆에서 주기 때문에 이 난초를 살살 돌려줘야 난초가 반듯하게 성장을 잘 하고 이렇게 눕혀진 애는
햇빛을 엄마 쪽에서 주게 되면은 얘가 크면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살짝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초보분들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난초가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자빠졌다고 햇빛을 반대로 돌려놓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돌려놓으면 얘가 그냥 옆으로만 커요. 옆으로 그 광합성을 쫓아가느라고 얘가 그냥 누워서 그냥 갑니다. 우개로 반듯하게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살짝 돌려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광합성을 줘야만이 이 난초가 서서히 크면서 성장하면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아주 제가 얘는 또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딱 드는 것이 뭐냐면 엄마 촉보다 신화 촉이 작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얘도 아들도 엄마 정도 이렇게 되게끔이 올해 성장을 해주면 내년 신화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내년 신화는 엄마 촉보다 더 넓고 짱짱하게 이렇게 배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를 보니까 아주 제가 지금 현재로서도 엄마 촉만 하게 이렇게 신화를 잘 붙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감포는 약 한 30알 정도 올려놨습니다. 지금 제가 마감포 자 이렇게 보시면 마감포 한 30알 정도 많이 올려놨어요. 많이 먹고 부지런히 크라고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공부거리는 많이 제공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아는 대로만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려가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또 경험상으로 선생님들이 난초 배양하면서 경험으로 생각하셔서 그렇게 안 해도 난초가 이렇게 살짝 눕혀서 올라온 애들은 이렇게 하면 또 난초가 잘 크더라 하면은 선생님 하는 방식으로 또 하셔도 됩니다. 제가 꼭 그렇게 배양을 하라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대로만 제가 배양하고 있고 한 대로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철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철사를 왜 이쪽에다 한쪽으로 이렇게 막아 놓은 이유가 있죠. 이렇게 잘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쪽으로 또 광합성을 이쪽으로만 계속 보게 되면 이 엄마도 그 햇빛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엄마도 햇빛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지 못하게 기울어지지 않게 미리 방어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철사로. 자,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간단해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경향이 생기면은 철사를 그냥 한 가닥 해서 여기다 밑에 난석에다 양쪽으로 꼽아서 이쪽으로 눕지 않게 엄마가 눕지 않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방어막을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광합성을 때려도 엄마는 이쪽으로 눕지를 않습니다. 엄마는 그 철사가 있기 때문에 철사가 딱 막아주고 있죠. 눕지 말라고. 그러면 이 아들 총만 햇빛 쪽으로 자꾸 갑니다. 햇빛 쪽으로 가서 이렇습니다. 얘가 크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아는 대로만 간단히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010-2880-5473으로 연락 주시고 빨간 글씨 구독 빨간 글씨가 구독입니다. 구독 누르시지 않은 선생님이 계시면 한번 눌러주시고 엄지척도 한번 눌러주시고 엄지척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도 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산행 가시면 대박도 펑펑 터뜨리시고 항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